마르지탄과 니엔테, 오텔드 니엔테를 운영하고 있는 니엔테 컴퍼니 대표 정희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전 직장에서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때 입원을 하면서 든 생각이 남 밑에서 일하면서 아플 바에 그냥 내 거 하면서 아프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초반에 창업을 했을 때는 누구나 그렇듯이 큰 자본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본에 맞춰서 사실 상권을 선택을 했는데요.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근처에 놀거리가 있을 만한 곳이 한 군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곳이 지금의 속리단길이어서 송파에 자리를 잡게 됐고요. 저희 매장은 음식 컨셉 자체가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라는 게 컨셉이어서 처음에 매장의 인테리어를 잡을 때 실제로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처럼 꾸미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었던 화려하지만 촌스러운 벽지, 뭐 뻐꾸기 시계, 그리고 친구 집에 하나쯤 있을 법한 진짜 촌스러운 이렇게 원형 나무 식탁 이런 거를 포인트로 잡았고요. 저희 매장 타겟층은 보통 20대 초반에서 많게는 어르신들도 많이 와요. 그 이유가 인테리어에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매장의 인테리어가 좀 향수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인테리어다 보니까 저희 매장에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그런 말 한 번씩 더 하세요. 저거 우리 집에 어렸을 때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인테리어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메뉴랑 동떨어진 그런 인테리어보다는 우리 가게의 스토리를 녹여서 인테리어를 하는 게 좀 더 손님들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매장이 시그니처 메뉴는 명란이 들어간 돈가스인데요. 그 메뉴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저는 사실 원래 부산 사람인데 서울에 올라온 지 이제는 9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는 7년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타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밖에서 사 먹는 밥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엄마가 해줬을 때 제일 맛있었고 특별한 음식이 뭘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제일 특식으로 해줬었던 게 돈가스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돈가스라는 메뉴를 주 메뉴로 잡았고 돈가스를 좀 특별하고 고급스럽게 풀어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명란이랑 돈가스를 합치게 돼서 지금 메뉴가 탄생하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창업하시면 한 달에 얼마 벌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사장님들도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거를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메뉴 단가를 설정하실 때는 원가율을 생각해서 4가지 요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료비, 인건비, 고정비, 순수익률 이렇게 4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가율이 3,000원이면 거기서 곱하기 4를 해서 메뉴 단가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싶으면 곱하기 4를 하면 4천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4천만 원의 전체 매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며칠을 영업할 건지를 또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쉴 거다. 그러면 4천 나누기 26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4번 쉬면 하루 매출이 153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럼 거기서 또 어떻게 나누냐면 우리 가게 테이블이 5개다. 그러면 점심에 한 바퀴, 저녁에 한 바퀴 돌았다고 치고 10테이블이라고 하고 153만 원을 또 1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15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한 테이블에서 객단가가 15만 3천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객단가는 보통 2인 기준으로 잡거든요. 근데 2인 기준으로 15만 3천이 솔직히 현실적으로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저희는 한 달에 4천만 원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창업하실 때 너무 객단가 낮은 창업은 추천하지 않아요. 사실 성수 여기 매장이 저는 회사원 상권인지 모르고 여기를 오픈을 했는데 여기는 15,000원에 파니까 직장인들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점심시간이 12시부터 2시까지면 그 시간만 그냥 점심 특가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0원에 먹을 수 있는 거를 점심시간에만 뭐 20% 할인해준다. 그러면 또 직장인들이 또 줄을 서요. 약간 그런 것도 약간 마케팅의 꿀팁이거든요. 개인이 사실 마케팅을 큰 돈을 들이지 않고서 하는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저희처럼 소소한 자본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작게라도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인스타 게시물 1개 더 올린다던가 아니면 뭐 지금처럼 엠팍이나 뭐 이런 업체랑 협력을 해서 좀 더 매체에 노출이 많이 되게 진행을 했습니다. 뭐 여기 질문 중에 하나가 트렌드를 읽는 방법이라는 질문이 있는데 일단 많이 부지런해야 되고 살이 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먹으러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한 마케팅 중에 일부분이긴 한데 매일 인스타를 올리면서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를 통해서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거리가 좀 활성화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경리단길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권처럼 이 송파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사실 처음에는 장난식으로 속리단길 이렇게 붙였거든요, 해시태그를. 근데 초반에는 정말 게시물이 제 거밖에 없었는데 그게 이제 커지면서 지금의 속리단길이라는 큰 상권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요즘은 엠팍을 통해서 광고 효과도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처럼 성공의 레시피 멘토링 스쿨처럼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주셔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도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수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엠팍을 통해서 저희 가게 브랜딩 홍보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외식업계는 수명이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트렌드도 빨리빨리 변하고 유행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5년 안에 사라지는 식당이 정말 많다고들 해요. 근데 저희 식당은 처음 초심 그대로 MSG를 넣지 않은 건강한 집밥이라는 타이틀이 흔들리지 않게 쭉 10년, 20년 운영하는 식당이 되고 싶습니다.